저도 이 부분이 좀 이제 평소에도 헷갈리고요. 지금도 좀 어려운 부분이 비용 처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부가세를 하더라도 뭘 세금 신고를 하더런데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내 나름대로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세무사님께서 이건 인정이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비용 처리 조건 어떤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떤 기준인지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쓰는 비용이 부가세 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 처리를 그냥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처럼요. 아, 그러세요? 네. 전혀 아니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만약에 저희가 네. 제가 저희 직원을 위해서 그 슈퍼에 가서 어떤 음료수를 1,100원짜리 샀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거를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업적인 목적으로 산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렇죠. 부가세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제가 내야 될 부가세에서 100원을 덜 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소장님한테 접대하려고 네. 어디서 1,100원짜리 물건을 사와서 제가 드린 거예요. 네. 이거는 부가세 공제가 대표적으로 안 되는 접대비 항목입니다. 근데 이럴 그걸 어떻게 경우에는-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을 예로 드렸는데 네네. 예를 들면 백화점 상품권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아. 네, 백화점 상품권을 제가 접대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네. 혹은 뭐 직원들한테 저희가 주기 위해서 할 경우가 있을 거고, 네. 이런 건 저희가 누구한테 줬는지를 다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네. 애매모호한 기준은 있지만 큰 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원의 부가세 공제를 받을 거냐, 아니면 내가 부가세 공제를 못 받고 그 100원에 해당하는 나의 세율만큼만 세금을 줄일 거냐, 이게 차이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세율이 6%인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100원 중에 6원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 공제와 비용 처리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왜 부가세 공제가 중요한지를 정말 꼭 깨달으셔야 돼요. 부가세 공제가 많이 되면 될수록 1년 동안 저희가 내는 세금이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러면 부가세 공제와 비용 처리는 내가 사업적인 목적에서 매입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으로 할 텐데,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관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뭐 소모품비부터 시작해서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해당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과연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입장으로 보고 있냐? 정말 이게 사업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주관적이죠. 그러니까요. 주관적이죠. 네,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삼겹살 먹었어. 네, 이게 직원하고 먹었는지, 나 혼자 먹었는지. 네, 혹은 내 가족이랑 먹었는지.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굉장히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좀 이렇게 작은 금액들보다는 큰 금액 위주로도, 혹여나 내가 이걸 정말 우리 직원들하고 먹었는데 해당하는 부분이 뭐 빈도수가 너무 잦은 거예요. 저는 직원의 복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을 하는 사장님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국세청이 보기에는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을 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진을 남겨놔요. 직원들하고 징빙용으로. 먹은 거라고. 예, 일부러. 그래서 해당하는 징빙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그때마다 만약에 내가 좀 특이한데 내가 정말 우리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쓴 비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꼭 메모를 해두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럼 카드 명세서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적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이제 사업자의 비용 처리, 사업용 카드에 대한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주중에 쓰는 비용이 많을까요? 주말에 쓰는 비용이 많을까요? 주중. 주중이 많겠죠. 네, 주중에도 오전 오후가 많을까요? 저녁이 많을까요? 영업 시간이 오전이라고 하면 네. 오전 오후가 훨씬 그렇죠, 많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 사업용 카드를 쓰는 시간대조차도 우리의 영업 시간과 맞춰서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혹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커머스 업체들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업용 신용카드 명세서에 쿠팡이라고 나오지, 이런 거 해도 되나요? 제가 네. 뭘 샀는지가 그쵸. 품목이 네. 안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그 품목 또한 제가 어떠한 품목을 샀는지를 꼭 메모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 이게 세금 절세 받기가 어려워요. 이게 노력하는 만큼 네. 진짜 맞는 말씀이, 신경 쓰는 만큼 근데 돈은 줄어요. 번거로운 일을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제가 세무사님한테 좀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만약에 요즘 이제 뭐 투자 많이 하는데 금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안전자산. 네. 제가 골드를 그 현금을 주고 사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지출증빙을 받았어요. 네. 금문방에 가가지고 네. 그것도 이게 비용 처리가 되나요?
저 사업적인 예를 들면 제가 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네. 제가 금을 샀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게. 이상하죠. 네. 안 되죠. 그러다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개인 사업자야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게 되면 업종이랑 업태라는 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말씀 주신 우리가 금을 투자하는 업체인 거예요, 원래. 그건 말이 되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말이 되죠. 근데 제가 음식점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솔깃해서 야, 네. 금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가서 금을 사는 거예요. 부가세도 그래서 아낄 겸 예, 금을 샀어요. 비용 처리를 막 합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된다. 네, 결국 내가 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주 업종과 업태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비용을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